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타협, 율곡 2.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선 때로는 작은 허물도 용납하고 길을 함께 가야 한다. 포용의 리더십.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며 인재를 배척하기보다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작은 허물은 포용하며 전체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개혁론. 율곡의 실사구시 정신을 반영합니다. 이상적인 원칙만을 고집하다가는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유연성을 발휘하여 현실적인 타협과 포용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지향. 개인의 완벽함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표현은 개혁의 과정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이루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고 싶다면 때로는 조금 부족한 사람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걸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허물에만 매달리다 보면 더 크고 중요한 길을 놓칠 수 있고 그 사람의 본뜻, 그 사람의 마음, 그 속에 담긴 선한 의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수양. 학문을 하는 자는 모름지기 뜻을 크게 세워야 한다. 학문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품고 실천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공부를 넘어서 나라와 사회, 백성을 위한 높은 이상과 목표를 품어야 학문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유학적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공부만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편협하고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학습과 사색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지식과 비판적 사고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만 번을 생각하고 한 번을 행하라. 행동은 신중하게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경솔한 행동은 위험을 초래하므로 특히 큰 일을 도모할 때에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신중히 실천하라는 유학자의 철저한 도덕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경건히 하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라는 말입니다. 경은 유학에서 마음을 올곧게 가지는 가장 기본 덕목이며 국리는 사물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치는 학문적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학문과 도덕은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정치와 경세. 시기를 알고 변화에 대응하라.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일을 읽는 능력은 리더에게 필수이며 고정관념이나 옛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국가의 혼란과 위기는 백성 모두에게 미치는 큰 재앙이므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유학에서는 천을 천명과 연결지어
신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나라의 위태로움은 곧 천지 질서의 붕괴로 여겼습니다. 통치자는 위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정책의 근본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정치는 결국 백성을 위한 것이며 정책의 모든 기준은 백성의 안녕과 평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교 정치 철학의 핵심인 민본 사상으로 백성이 편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근본적 통치 이념입니다. 인간관계 및 삶의 태도, 세상에 행하는 일에는 정성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떤 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는 뜻입니다. 유교에서는 성을 인간의 도덕성과 실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도 움직인다고 여겼습니다.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다투되 해치지 않는다. 서로 의견은 달라도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있어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이부동은 공자의 유명한 말로 조화를 추구하지만 맹목적인 획일성은 지향하자는 의미입니다. 다투되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필요하되 그것이 상대를 해치거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율곡 2이 1536에서 1584 율곡 2이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그의 생애는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학문적 깊이와 현실 개혁 의지를 동시에 추구했던 지식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는 1536년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아버지 이원수와 현모양처의 상징인 신사임당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여 8세에 시를 짓고 13세에는 진사초시에 장원급제하며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6세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인 후 큰 상실감에 빠져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에 하산하여 유학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그는 이황의 이기이원론과 달리 이와 기의 관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는 독자적인 학설을 정립했습니다. 29세에 대과에 장원급제하며 관직에 진출한 이인은 홍문관, 예조, 병조 등 요직을 거치며 왕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는 현실의 폐단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조에게 올린 동호문답, 성악지묘, 경몽요결 등의 저술을 통해 이상적인 군주의 길, 백성을 위한 정치,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8년 전인 1583년 병조판서 재직 시에는 다가올 외침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력 강화를 역설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탁월한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인은 또한 당시 붕당 정치의 폐해를 미리 내다보고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도 힘써 김장생, 조원 등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4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개혁 사상은 당대에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으나 이후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율곡 이이의 삶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한 길을 걷고자 했던 진정한 지식인의 표상으로 기억됩니다.